이걸 기아가 만들었다고? 사실 이거 처음에 운전하고 깜짝 놀랐어요. 와. 자, 아제라이드 이번에는 카가이 구독자분들이 연락에 성원해 주셨던 기아 스팅어 편입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게 지금 5,306만원 올휠 드라이브에 썬루프가 포함된 제일 고급 버전인데, 저희 아재들 한여름 정말 힘들게 잘 넘기고 또 저희를 방해했던 매미도 사망하셔서 오늘 저 간단한 추모식 하겠지만 매미 추모식. 기아 스팅어는 뭐 신차는 아니죠. 2017년 5월달에 등장, 그렇죠? 근데 저도 그때 처음 등장했을 때 와우 했었거든요. 그리고 타보면서도 와우 하다가 조금 더 타보면서 역시나 했었던 차였는데,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뒷모습, 뒤태가 제일 이쁜 차 중에 하나로 전 기아 스팅어를 늘 꼽는데, 할 말도 많은 차이기도 하면서도 역시 벌써 이제 올해가 3년째라 그런지 안에 타보니까 인테리어가 왠지 조금 신차 느낌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희한한 2자 마크를 달고 나왔고 기아 대신, 그 다음에 기아 최초의 4륜 구동 세단이죠. 물론 K9이 그 이후에 바로 모델 체인지라서 나왔지만, 그리고 아울러 국내 최초의 그랜드 투어러, 뭐 이탈리아어로는 그랑 투리스모 맞죠? 우리 김찬 대표. 그란 투리스모. 정말 기아차답지 않은, 또 그러면서도 기아차다운 스러운? 과거의 상품 기획력. 기아가 그 상품 잘했으니까 일단 참 잘 만들고 상품 기획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점에서 장점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 저희 인터넷 쇼핑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구매 버튼까지 잘 안 가는 차. 사람들이 뭐 괜찮은 것 같아, 빨간색에 뭐 눈을 쫙 끄는 패션카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지갑을 열어서 결제까지는 안 가는, 김태환 디자이너 얘기하시지만 아이캐칭 탁 해서 인테리어 쫙 끝내줘가지고 지갑 탁 열고 수표 사인해야지 그게 잘 만든 차인데, 이 차는 이제 그 수표 사인하는 데까지 가기 싫으면 뭐 때문에 그럴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아 스팅어 올해 국내에서 판매가 너무 안 좋은데요. 한 달에 300대 조금 더 팔고 있더라고요. 뭐 8월까지 2,700대 정도 팔았으니까 벤츠 S클래스 판매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E클래스하고는 아예 게임도 안 되고, 같은 플랫폼을 썼다라는 제네시스 G70에 비해서는 뭐 판매가 한 4분의 1? 뭐 20% 조금 넘는 정도 수준으로 사람들이 관심은 많은데 하여튼 지갑을 열지 않는 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랜드 투어러라고 이제 컨셉을 잡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먼저 스팅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뒷좌석 어때요? G70이 워낙에 뒷좌석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많은데 어떠세요, 두 분? 뭐 한국 표준 체중보다 다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이 차는 멀미 안 나요. 멀미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말만. 아니 그러니까 후륜 구동에다가 4륜까지 집어넣고 아주 와일드하게 스포츠 모드라고 하면 뭐 괜찮고요. G70하고 비교하면 휠 베이스를 70mm 더 늘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뭐 앞에 이 레그룸 뭐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숄더룸도 괜찮고, 이 패스트백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헤드룸이 좀 이렇게 급하게 꺾어지다 보니까 있는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에요. 뭐 안락할 정도는 아니지만. 황 대표님 저하고도 키가 막 거의 비슷한 거. 제가 더 크죠. 제가 178인데 제가 뒤에 딱 앉으면 머리가 뭐 저는 뭐 저 롱다리는 아닌 것 같지만 머리가 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숙여야 되는. 전 괜찮아요. 체격이 또 크신 우리 김태환 대표님 어떠셨어요, 뒷좌석? 저는 휠베이스 일단 G70보다 길기 때문에 레그룸 그거보다 편리해요. 훨씬. 그리고 그래서 앞에 시트를 이제 조금 높이면 발도 조금 들어갈 수 있고 괜찮아요. 뒤에 그렇게 불편한 어떤 사이즈 면에서는 불편한 건 없어요. 휠베이스가 길면은 승차감은 또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편안한 느낌이에요. 소음도 별로 별 특별한 불만은 없어요. 그랜드 투어러로 쓰기에 뭐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 뒷좌석 많이 타고 다녀도 뒤에 뭐 아이들이 타던 하여튼 뭐
성인들이 타고 다니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GT 그건-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2명, 때로는 어른 4명이 긴 거리를 고속으로 그렇죠, 고속으로. 아주 컴포트하고 스타일 있게 안락하고 멋진 기분으로 탈 수 있는 게 GT의 컨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컨셉 보게 되면은 많이 뭐 100%까지는 아니겠으나 뭐 이 정도 플랫폼 길이에서 GT는 잘 뽑았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지금 GT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른 3-4명이 앉아갖고 장거리 놀러 가기 참 좋겠다. 재밌는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하여튼 저 G70에 비해서는 뒷좌석은 잘 뽑아냈다. 네. 근데 이게 힙 포지션이 이렇게 밑으로 꺼져 있잖아요. 좀 그래요. 네, 그래서 타고 내릴 때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건 좀 있더라고요. 네. 패스트백을 하니까 무릎 공간은 잘 나왔는데 힙포인트를 낮춰야지만 헤드룸이 네. 나오니까 그렇게 일부러 한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렇게 뭐 앞좌석의 의자도 지난번에 저희가 바로 직전에 S60을 타서 그런지 시트가 그렇게 별로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상고가 낮아서 의자도 많이 밑으로 내려놔서 레그 발 공간 자체가 좀 어떨 때는 어색한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간단히 언급은 해주셨지만 시승 소감 어떤 전체적인 서스펜션이라든지 순발력이나 이런 건 어떠셨어요? 뭐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겠지만 외국의 시승기나 국내 다른 시승기를 봐도 거의 같은 얘기예요. 이걸 기아가 만들었다고? 거의 그런. 기아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차 중에 사람들이 와우 하는 차는 없었어요. K9이라는 고급차는 나왔지만 사람들은 그거 보고서 와우 한 게 아니라 why? 왜? 기아가 이런 고급차를 왜? 마치 폭스바겐이 페이튼 만들었을 때 폭스바겐이 왜? 그런 느낌이었고 사실 또 K9은 뭐 한국 시장 외에서 별로 팔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차는 와우였는 것 같아요. 기존의 기아의 뭐 가성비 좋고 옵션 많고 품질 좋고 뭐 디자인은 괜찮은 그러나 특별하지 않은 뭐 그저 그런 값싸게 타기 좋은 차 지루하고 또 너무 차종이 많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로서의 지향점이 불분명한 그런 기아의 라인업에서 뭔가 독특한 게 탁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이게 뭐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고요. 기아도 스포티한 차를 만들 줄 안다. 샤시의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서스펜션의 튜닝 그런 걸 조화롭게 만들어서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멋진 디자인에 이렇게 잘 달리는 차를 만들어니까 기아가 실력이 있구나 라는 인상을 시장에 이 차로 충분히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기아에서 뭐 K9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K5가 그렇죠. 디자인에서는 와우했던 차죠. 네, 정말. 피터 슈라의 거의 첫 작품이면서 기아가 거기서부터 디자인으로 또 사람들한테 주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그 시점으로 보는데 그렇죠. 기아 K5의 어떤 디자인 큐, 뭐 크롬이 디엘로 위쪽에서부터 쭉 C필러까지 가는 거라든지 이 도어 파팅이라든지 전체적인 느낌이 K5의 달랐어요. 어떤 좋은 연속성 그거를 잘 따라가서 만든 차 시승을 해보고 저는 사실 이거 코티에서 시승을 이전에 해봤는데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운전하고 깜짝 놀랐어요. 직선 거리를 거기서는 뭐 이제 빠른 속도로 주행하죠. 주행을 하니까 근데 그걸 오유야 그때 당시에 마세라티 르반떼도 있었는데 훨씬 스포티하게 직진 성능이 빠르고 잘 나가고 저는 나는 재밌는 건 직진이야. 일부러 그런 거예요 지금. 좀 어지럽네 이제. 아주 인상적이었었어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2부에서 더 많이 나오겠지만 사실 GT라는 차가 자동차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강국이죠. 그런데 이제 GT라는 차가 나오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GT가 나오는 나라, GT가 나오는 회사 그렇죠.
그거는 저는 참 그건 삶의 여유를 얘기하는 맞아요. 거니까 나라가 네. 돈이 있어야 되고 국민소득도 이제 뭐 몇만 불 이상 되면은 어떤 뭐 달라지는 환경들 이런 게 있지만 자동차도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GT라는 차도 나오고 또 우리가 만든 GT라는 차를 브랜드는 아직 기아지만 외국에도 수출하고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GT 다음은 컨버터블이죠. 그 다음 단계는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이 되면 정말 제대로 GT다운 차를 가지고 한번 쭉 달려볼 수 있을 텐데 평양까지 뭐 평양 지나서도 신의주까지 기아가 지금도 디자인이 현대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최근에 K7도 그렇고 정말 그 K5가 나왔을 때 그 저도 자동차 피터 슈라이어의 영입 때문에였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만한 디자이너의 실력이 충분한 쌓인 실력이 거죠. 쌓여 있는데 피터 슈라이어가 의사결정을 하고 미뤄졌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3세대 스포티지 나왔을 때 그것도 충격이 스팅어도 유럽 디자인 센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기아 디자인 센터 거기서 했더라고요. 그거를 아마 슈라이어가 잘 유지시켜주고 경영진을 잘 설득시켜줘서 기아 브랜드를 뛰어넘는 이상의 차가 나온 게 스팅어 아니었을까. 디자인만 본다 그러면 K5부터 와우, 스포티지도 와우 했지만 이거는 디자인 플러스 기계적인 특성까지 와우예요. 엔진의 파워를 포함해서 K5나 스포티지가 기계적인 특성으로 와우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과 기계적인 특성이 어우러져서 와우 한 것은 전 이게 처음이라고 봐요. 타이어가 사이드 월이 버틴다. 딱 버티고 가끔 뭐 그만큼 승차감은 좀 손해 보겠지만 자신감을 주네. 더 할 수 있다. GT라든지 뭐 예를 들면 컨버터블이라든지 어떤 그 니치 마켓 용이긴 하지만 이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차를 많이 파는 것보다도 기아가 이런 차를 만들 수 있어 그렇죠. 라는 그 의미 그거에서는 저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봐요. 이런 차를 만드는 게. 그래도 기본적인 원가를 뽑을 수 있게 그만큼은 팔려야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 이거를 계속해서 이런 걸 밀고 나가는 거.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하나 차 만들었다 안 팔린다? 그럼 이제 완전히 접는 거. 그거 말고 이런 차를 만들어서 당장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회사 전체에 기아라는 브랜드 이거의 이미지를 올리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기아 브랜드 뭐 그래도 많이 유명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수많은 차들이 나오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기아 브랜드 아직까지 그 이미지가 그 옛날 처음에 그 현대가 미국에 나갔었을 때만큼 아직까지 특별하고 독특한 이미지는 없는데 이런 차가 나오면서 와 이제 기아 주위에서 봐야 될 회사네 이런 의미 이거는 맞아요. 회사 전체 브랜드를 업시키는 아주 중요한 차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 입장에서 이제 과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자 나는 차를 상품 기획해서 기획에서 끝나는 대부분 만들 수는 없었던 분위기였는데 적어도 이걸 통해서 기아가 돈을 벌겠다, 흑자를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우리 김태환 지사님 얘기나 황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기아가 이런 차를 만들 수 있어를 아마 보여주는 거를 그렇죠.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컨셉이 아니라 상용화됐던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국산차로는 처음으로 제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초대를 이게 3.3이 처음으로 이제 국산차로는 끊었거든요. 지금 이제 4초대 들어온 차들이 뭐 몇 개가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파워트레인에서도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제네시스 후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기아도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아라는 브랜드에서 과연 고가차 럭셔리 브랜드가 아닌 대중 브랜드가 고가차를 더군다나 이거 큰 차도 아닌데 내놨을 때 됐을까 하나의 모험적인 컨셉으로 시작했던 건가 아닐까 앞으로 후속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런 기대를 어떻게 보면 접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한계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 영어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No risk, no success. 위험 부담 없는 안전한 것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도전해 보는 거. 저는 그거는 멋진데 조금 더
도전을 과감하게 했었으면 어떨까? 80년대, 90년대에 일본 메이커들 미국 들어와서 성공을 했지만 최근까지 기아가 했던 것처럼 일본 차 그러면 이미지가 없었잖아요. 그냥 잘 만든 차, 품질 좋고 모양은 그저 그렇고 값 저렴하고 그런 이미지를 팔다가 이제 점점 더 대수를 올려야 되는데 이미지 빌딩이 필요하게 되니까 일산에서도 페어레이드 G, 뭐 스카이라인, 뭐 일본 국내는 실비아, 도요타도 수프라, 혼다도 뭐 NSX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후륜구동으로. 그 자체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이미지 리딩을 위해서 그렇죠. 했던 거잖아요. 기아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아가 이 길을 처음 가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옛날에 했던 거를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걸 그런데 이제 하는 것뿐이지. 근데 어쨌든 선배들이 이제 세단이 SUV에 밀리고 어떤 스탠다드한 세단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쳐냈어요. 세단이 자기만의 차별화된 시장을 가져가. 우리가 저번에 소나타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SUV가 줄 수 없는 어떤 스타일리시한 컴포트한 라이딩, 승차감. 이제는 오히려 이런 후륜 구동이 되든 전륜 구동이 되든 이런 GT 스타일의 멋진 그 스포츠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스포츠 세단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GT를 포함한 스포츠 세단의 이런 컨셉은 앞으로 좀 더 저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SUV와 함께 성장하는 시장이 아닌가. 이제 GT의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결국은 이제 SUV로 이제 옮겨가잖아요. 뭐 실제로 판매가 이게 3년째라 판매가 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가격대의 상당 부분 소비자들이 지금 SUV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뭐 어느 연령대를 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위아래 층이든 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SUV로 가고 있는 편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GT 컨셉이 국내에서 살아남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그리고 뭐 자동차 시장이 수요가 좀 줄고 있는 편이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마침 저희 오늘 리뷰하는 날 뭐 이제 해외 언론에서 스팅어가 앞으로 단종될 수 있다 뭐 이런지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쨌든 3.3 GT가 팔린 게 전체 판매의 5%가 채 안 되더라고요. 지금 판매 대수가 한 100이 한 20-30대 정도 8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팔리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2.0 후륜구동 한 3천만 원대 후반에 패션카로 타는 그냥 색깔 독특하고 디자인 남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GT,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은 GT 시장은 저는 뭐 더 분명히 없지 얘기할 수 않을까. 있어요. 2.0T도 사실 이걸 타보니까 그게 또 타보고 싶어지긴 하는데 2.0T도 수치상으로는 작은 힘은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성인 4명이 타더라도 고속도로 올라가서 120, 30, 뭐 기껏해 140, 50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GT인 만큼 스포츠 세단이 하는 것처럼 밟으면 팍 튀어나가는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이거는 2.0이든 3.0이든 밟았을 때 묵직하면서 부드럽게 쭉 나가는 컨셉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2.0이 나을 것 같아요. 뭐 130, 40 빨리 가봐요. 안 그러면 120? 뭐 그 정도면 2.0도 문제 없잖아. 2.0에 이 값으로 2.0에 옵션 막 붙여갖고 2.0을 많이 팔리는 게 꼭 값 차이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뭔가 용도가 그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 GT기 때문에 와인딩 로드를 가는 컨셉이 아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쭉쭉 나가는 컨셉이니까 저는 오히려 산다 그러면은 2.0을 살 것 같아. 그래서 2.0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GT로 70% 되는 사서 거죠. GT로 전 즐길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면은 차라리 2.0 말리부 터보를 사는 게 훨씬 가성비가 다르죠. 이게 좋지 않을까 말리부 생각이 터보하고 들거든요. 이거하고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스타일이에요. 어른 2명, 대신 4명이서 하이 스피드로 장거리를 컴포트와 스타일로 가는 거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말리부는 컴포트 할지 몰라도 스타일이 없어. 그거는 그냥 3박스 세단이잖아요. 약간 패스트백이지만 이거는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죠. 뭐 이제 그거는 정의의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3.3을 타야지 그래도 이게 스팅어의 컨셉이랑 좀 맞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기아 브랜드에서
이런 스팅어라는 GT라는 차가 나오면 이게 앞으로 이미지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스팅어 중에서도 3.3이 스팅어의 이미지를 끌고 나가요. 그렇지만 많이 팔리는 거는 옛날에 그 포드에서 나오는 코티나라는 차가 있었는데 코티나. 코티나를 한국에도 팔았던 우리나라에서 현대가, 현대에서 그쵸. 이제 생산을 해서 마크 팔았는데 마크 4가 나왔었을 때 엔진이 두 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6 또 1.4. 근데 사람들이 1.6을 안 샀어요. 왜냐면 기름값 많이 때문에. 들고 근데 싸니까 1.4. 그런데 이름은 똑같은 마크 4거든. 그래서 1.4를 주로 타고 아마 1.4에는 그 1.4라는 게 붙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띄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네. 이름은 스팅어, 사람들이 스팅어 3.0 제로백이 4초대고 스포티하고 GT고 그렇지만 나는 컴프로마이즈 조금 타협을 해서 2.0 그런 이미지지만 연비도 좋고 기름값이 많이 안 드는 그런 2.0을 사는 거. 그렇죠. 네. 3.3은 스팅어의 이미지 메이커. 이게 스팅어가 작년에 31,000대를 팔았는데 미국 시장에서 16,000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컨셉을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알다시피 초기 가속이 중요하잖아요. 높은 토크로 콱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3.4 이후에는 사람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 3.3이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 미국에서 제로백에 제일 빠른 10대 차 가운데 들어갔더라고. 대중 브랜드 가운데서. 그렇죠. 대중 브랜드에서. 근데 한국에서는 뭐 값도 저렴할 뿐더러 이렇게 하이 파워가 저게 팍 나간 토크가 필요 없다면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 하는 것이 충분히 GT로 은퇴한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한 멋쟁이 할아버지들이라 그러면 서너 명이 앉아서 딱 옷 잘 입고서 쫙 고속도 달려가면 멋있잖아요. 스팅어를 타는 사람들이 2.0을 타는 사람들은 보통 아마 난 스팅어야 내 차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3.3 타는 사람들은 나 스팅어 3.3이야 이게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어제 이거 시승해 보면서 그냥 스포츠 모드에 넣고 스포츠 모드에 넣는 순간 이제 이게 2020년형이라 이 시트를 딱 재워주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냥 정말 몇 초 만에 시속 200km 이상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그리고 그 200km가 달리면서도 한 뭐 20-30초 200km로 달리면서도 그 안정감이 이거 불안해가지고 막 핸들을 꽉 져야 되고 이런 느낌 없이 꽤 안정적으로 잘 달려줘서 야 이게 3.3 이 맛으로 한번 타보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컴포트로 놨을 때는 생각보다 서스펜션이 그렇게 하드하지 않고 잘 저희들 다니는 코스지만 오늘도 저는 솔직히 소나타보다 이게 훨씬 더 서스펜션이 잘 걸러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승차감에서도 꽤 컴포트와 스포트를 잘 구분을 해놨구나. 가장 큰 건 이제 오디오로 만들어내는 음이 들리잖아요. 그건 좀 그래. 네, 저 G70에서도 경험했지만 G70하고 거의 플랫. 비슷했었어요. 가장 큰 힘은 저는 가성비에 있다고 봐요. 이 정도의 기계적인 성능에다가 마력을 내는 걸 서스가 비교하려고 잘 그러면 프리미엄 브랜드를 비교하면은 값 차이가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값으로 비교하면 이 기계적인 성능이 이게 훨씬 우월해. 아무리 BMW, 벤츠를 비교한다고 해도 저거 너무 브랜드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가장 그런 고성능을 상대적인 저가로 즐길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어느 시장 가더라도. 저는 그거는 조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성능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직진 제로백 그거는 우수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이제 코너링 같은 것도 운전을 해보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해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BMW나 무슨 머세디스 벤츠 아우디하고 견줄 정도의 차체라든지 서스펜션이라든지 드라이빙의 뭐 그런 느낌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그 와인의 예를 들어볼게요. 와인 저도 이제 와인 배울 때 평론가들이 모임에 몇 번 나가 보면 전 처음 나갈 때 굉장히 두근두근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와인을 들고 올까? 그리고 와인을 먹으면서 어떻게 평을 할까? 그런데 제가 몇 번 가보고 놀란 게 절대 비싼 와인 안 들고 나오고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들고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비싼 거 아니에요? 10만 원, 20만 원짜리 와인인데 100만 원 넘어 200만 원 넘어가는 무슨 무똥 로실드니 그거에 버금가는 향과 맛이 난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온 게 자랑이야. 돈을 더 내면 물론 더 좋죠. 그러나 훨씬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 비슷하게 그것도 전문가나 느끼는 거지. 일반 사람이 알까요? 차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브랜드만 가리고 보면 그렇게 20만 원으로 즐길 수 있는 200만 원짜리 와인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이 스팅어는 충분히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맞아. 저도 뭐 그건 대단히 맞는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속비 세팅 같은 거 보면 이게 8단 자동이잖아요. 그냥 아우디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졌던 7단 DCT 그냥 이 RPM 4,000 갖다가 탁 800으로 떨어다 그거 아니야. 그 느낌이 없으니까 그 직진 가속은 뭐 우리 김태환 디자이너도 느끼셨다고 그러지만 직진 가속에서의 그런 드라이브 같은 거 굉장히 좋을지 몰라도 그 느낌이 다이나마이크에 팍팍팍 치고 가는 맛은 재질 이런 거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안 되겠으나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닌데 뭐 어차피 기아 이제 브랜드인데 뭐. 기아가 기본적으로 가성비를 승부하는 회사인데 네. 스팅어에 대해서 또 비싸다고 호평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가격을 받냐라고 국내 팬들도 동호회도 그런 얘기들이 꽤 있던데